역시 계엄 당시 각 부대 출동 인원 및 현황, 그다음에 계엄 당시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기재된 내용입니다. 동영상은 그 특전사 출동 당시 특전사 출동이 늦은 이유인데요. 그 곽종건 증인 신문 때 저희가 동영상으로 이미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는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횟수의 변화와 관련된 동영상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곽종근 특전사령관 국회 제8차 국방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그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조지호에게 포고령을 알려주고 경찰 인력을 증언을 요청을 한 건 있지만은 국회 통제를 요청하지 않았고 또 특전사령관이 공포탄 퇴해적원 사용 요청을 불허했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08호증 동영상 부분은 제11차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동영상입니다. 시간이 총 8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 차관님, 예, 이 총장과 함께 잠깐 정지해 주십시오. 을제 108호증은 곽종근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횟수, 그다음에 그 지시 내용, 그다음에 707 부대장과 상의한 내용, 그다음에 707 부대장의 답변, 707 부대장의 본청 진입 시 임무와 본청 진입 과정 등을 상세하게 진술을 하였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109호증 제 111차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동영상과 동일한 내용들이 동영상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10호증 제시하겠습니다. 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선관위원들을 체포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곽종근의 대통령에 대한 지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제 111호증부터 을 111호증부터 을 115호증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내란특위와 관련된 동영상과 국회 회의록입니다. 제가 이거를 화면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통화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국정원장한테 보고 내지 건의한 적 있습니까? 주요 내용은 계엄시 각 부대의 임무와 병력 동원 상황입니다. 얼마 전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월 3일 11시 30분에 다음 해주십시오. 원장님께 그다음 을 119호증의 1은 계엄 당시 각 부대 출동 인원 및 현황,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포함된 내용이고, 을 119호증의 2 역시 계엄 당시 각 부대 출동 인원 및 현황, 그다음에 계엄 당시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기재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을 125호증의 1 동영상은 그 특전사 출동 당시 특전사 출동이 늦은 이유인데요. 그 곽종건 증인 신문 때 저희가 동영상으로 이미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 125호증의 2는 특전사가 최초 부여받은 임무에 대한 동영상인데 마찬가지로 곽종건 특전사령관 증인 신문 시에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을 120호증의 제3호는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횟수의 변화와 관련된 동영상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곽종근 특전사령관 증인 신문시에 동영상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 125호증의 제4호는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에 곽종근 사령관에게 지시한 내용과 관련된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증인 신문시에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 125호증의 5는
대통령이 10시 30분경에 00시 30분경에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지시를 하였다는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진술 내용이 담겨져 있는 동영상입니다. 을 125쪽의 6은 김현태 707 부대장이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그러면 박사령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예, 저한테는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예, 을 125쪽의 7은 마이크 등 707 특임단장이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모임명은 모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령관께서는 그런 취지 지시를 실제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조금만 더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상황은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아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100에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었고 그 내용이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 방송이 이렇게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지해 주십시오. 125쪽의 7은 마이크를 통해서 특전사령관이 지시를 내린 바 없고 마이크를 통해서 국방부 장관 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이하부대에 그대로 전파됐다는 특전사령관의 발언입니다. 그다음에 125쪽의 8. 네, 본 의원이 네, 맞습니다. 4일 날 새벽 05시 50분경에 50에서 55분 사이에 어간에 국회 지하 통로를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특임단장과 약 10여 명의 계엄군들이 무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본 의원을 제지나 또 체포하지 안 했습니까? 네, 제가 창문을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정문에서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우리 국민들과 부대원들의 안전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께 얘기를 하고 부대원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을 찾고자 했고 열려있는 창문을 찾아봤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고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서 안쪽에서 정문을 확보하자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본 의원을 지하 통로에서 마주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 판단이 어땠냐 이런 얘기. 저는 이제 의원님을 예, 알기 정지해 때문에 주십시오. 125쪽의 8은 국회 본관 진입 시에 707 부대장이 진입하는 과정과 임무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고 당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고 주요된 임무는 국회 본관 현관을 정문을 확보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안기벽 위원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사만 하고 지나쳤다는 내용입니다. 을 125쪽의 9는 707 부대장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이 특전사 지휘부에 최소한 100여 통의 전화를 하며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정지해 주십시오. 125쪽의 9는 707 부대장이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없었고 150명이 너무 안 되는데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뉘앙스의 내용이 국회 본청 안으로 빨리 들어가라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입니다.